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오늘은 복잡한 정치 시사 문제를 법적으로 술술 풀어주시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 오늘 지금 방송 오는 시간에요. 예. 30분 걸렸어요. 예. 근데 그 사이 속보가 3개 떴습니다. 전부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예. 예. 첫째, 이제 그 결정적인 거는 당국대에서 예. 조국 딸이 그 논문 제1 저자된 거 있죠? 예. 이 논문이 이제 그 재심사하겠다. 이거 상당히 재심사. 심각합니다. 이게 그렇죠. 재심사 치료되면 대학 입학까지 이게 치료될 수 있기 대학 입학이 때문에 취소되죠. 예. 이게 속보 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검찰의 조국 후보자 검찰의 청문회 대책판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네티즌들을 전부 이게 고소를 했어요. 저 조국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예. 이게 가짜뉴스라고 그 본질이 아닌 문제죠. 아무 이게 본질도 아닌 걸 예. 고발해서 이게 그 일종의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뜬 게 중요한 게 조국 동생이 예. 허위로 이게 그 소송 사기 의심이 가는 거 예. 있잖아요. 웅동학원. 웅동학원에 그 나중에 100억이 넘었죠? 예. 이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속보가 예. 급박가 있다고 있습니다. 채권 포기하는 거 그것은 결국 웅동학원도 그 가족 소유고 채권을 갖고 있는 것도 가족이고 어쨌든 그렇더라도 나중에 웅동학원이 폐쇄가 되든지 하면은 그것은 다 이제 국고로 기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 다른 편법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거 그 논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 변호사님도 그 로스쿨 교수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1 저자 등재, 그러니까 논문도 많이 썼을 텐데 예. 제1 저자로 등재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조국 그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목이 뭐냐면은 예. 그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논문인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내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요소 유전자의 다형성 이걸 또 영어로 합니다. 이 논문 영어인데 이것을 한영 외고 고등학교 다니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재학 시절에 여기에 논문을 만드는데 참여를 해서 제1 저자로 등재가 됐고 그 제1 저자로 등재된 경력을 고대 그 수시 전형 시험을 보면서 20개월 시험해 보면서 이것을 자기 소개서에 써놓은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됐는데 이 제목 봐서는 이거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거를 2주 만에 단 2주 동안 인터넷 했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1 저자 등재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이제 옛날에 그 황우석 사건 기억나죠? 예. 그 후에 이제 그 2008년 1월부터 의학계는 이제 그 논문을 그 윤리 규정을 정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게 그 제1 저자는 뭐냐? 학술 계획과 예. 자료 수집에 상당한 공을 하고 논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이래야면 이게 1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논문은요 2002년부터 6년 동안 이게 써진 거예요. 실제 그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신생아 있죠. HIE 이게 저산소 뇌병증이에요. HIE 신생아 환자에게 그 37명을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상적인 신생아도 비교해야 되죠. 그렇죠. 54명을 심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2002년부터 6년간 써온 걸 단 2주. 단 2주 만에 어떻게 이게 중요한 내용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당국대에서 봐서도 너무 말이 안 된다. 다시 심사를 하겠다. 다시 심사한다. 심사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제1 저자가 그 허위로 그 아무 역할도 안 해서 등록됐으면 논문 자체를 취소해버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그 입학 문제부터 대학교 입학이 무효가 돼버리면 저번에 정유라 씨가 그 고등학교 대학이 무효화되니까 지금 중졸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입학이 무효화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부산 의학 그 전문 대학원 거기도 다 입학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겠네. 그렇죠. 그런데 정유라는요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땄어요. 다만 이게 면접 점수를 그 후에 걸 반영해서 이게 치료됐잖아요. 그런데 이 조국 딸은요 실제 이 논문을 인턴으로 어떻게 제목도 이해 못할 정도로 2주 만에 이게 1저자가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조국 딸이 한 번도 그 시험을 제대로 안 보기 들어간 거죠. 이것도 고대 입시에도 이 논문 때문에 수시력이 합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의학전문대학 부산대 이것도 이게 그 논문이 의학 논문이니까 의학 논문이고 이게 세계적인 논문입니다. 아주 이게 대단한 논문이. 따라서 이게 1저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학 입시도 고대에서 취소하면 결국에 고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러니까 책임 저자는 장모 교수예요. 당국대 장모 교수인데
장모 교수가 한 말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 길을 잃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해외 대학을 간다고 하기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해외 대학을 간다고 하기에 선의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1저자로 얹혀줬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는 이 장모 교수의 아들과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동기예요. 예. 그리고 장모 교수 부부와 조국 후보자 부부가 그 학부모 모임에서 몇 번 본 사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선의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선의로 도와주기 위해서 제1저자로 등재를 했다? 그러면은 이 장모 교수를 모르는 다른 학생들은 뭡니까 그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그 황우석 사태 기억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 논문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게 그 불신하고 네.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논문이 지금은 일단 이게 국내에 실렸지만 그러게 원래 세계 잡지에 실을 예정이고 네. 만약에 이게 세계 잡지에 또 실릴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실린다면 고2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1저자라면 이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이게 우선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우선거리 되죠. 정말 이게 심각한 저는 문제고요. 아마 이거는 논문이요. 그리고 이게 전부 이게 지원받아서 돈을 받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저는 허위로 이렇게 저자로 등재해 주는 거 있죠. 이거는 이게 그 업무방해.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제 이거 하도 의혹들이 많으니까는 저는 오늘 저 변호사시고 뭐 로스쿨 교수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실정법에 지금 나오는 그 의혹들이 실정법에 어떻게 저축이 되는지 그것부터 따져보려고 제가 지금 모신 거예요. 그건 이게 따지보면요. 이거는 이 업무방해죄, 일단 부정입학 이거는 학교 입시 그 관리에 업무방해죄가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이게 업무방해가 되는 게요. 네. 일단 이게 논문에요. 네. 논문에 그 허위로 제1저자로 이게 등재해 주는 거 있죠. 네. 이 자체가 이게 업무방해예요. 네. 이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논문도 전부 이게 그 병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방해고. 작성하는 건데 예. 그 내용을 이게 허위로 예. 등재해주면 이게 그 자체가 업무방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논문을 가지고 이용해서 대학을 대학에 가면 예. 학생을 이게 신입생을 뽑는 대학에 또 업무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이중 업무방해 되는 거고요. 일단 이게 그 학생하고 네. 교수는 이게 업무방해 공범이 되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조국이나 부인이 네. 이게 몰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딸이 이게 이 중요한 논문 1저자가 돼서 대학을 가는 문제는 네. 우리나라 이게 입시가 부모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하고 따라서 이게 부모가 알았다면 업무방해 공범이 돼서 공범이 되네요. 결국에 정유라 사건 때 최순실이나 네. 그다음에 이화여대 총장, 네. 학장, 교수 대부분 사람들에게 징역 3년, 네. 2년이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훨씬 이게 심각한 사건.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법대로 따져보려고 하냐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실정법 위반이 있으면 물론 그 전에 산호맹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산호맹 그거는 어쨌든 뭐 시국 사건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거는 한 20, 30년 전의 일이고 20년 전의 일이고 지금 당장 법무부 장관이 되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정법에 위반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일단 의혹되는 거를 쭉 아까 약간 도움을 받아서 제명을 보니까 한 10가지가 돼요. 뭐 대충 보면 제3자 뇌물죄, 뭐 사기죄, 부동산 실명법 위반, 상속세법 위반, 정여세 탈루, 업무상 배임, 재산 허위 신고 쭉 있는데 자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2종으로 되는 것이고요. 저 허위 논문,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를 한 거 자기 미달인데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어제 오늘 사이에 이슈가 된 게 의혹에 불거진 게 딸의 장학금 문제죠. 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2번이나 낙제를 했는데 6번 연속 200만 원씩 1,200만 원 장학금 받았고 2번 낙제하고 그런데 그 공교롭인지 몰라도 그 지도교수 지도교수가 뭐 사비를 털어서 뭐 장학회를 만들었다는데 어쨌든 이 지도교수가 6번 연속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가 부산의료원장이 됩니다. 6월 달에 부산의료원장인데 이 부산의료원장은 부산시장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오거돈 시장은 민주당이죠. 조국 민정수석과 같은 집권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된 거 아니냐 하는데 이 경우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은 이게 만약 밝혀지면 네. 처음에 이제 이거 줄 때는 2016년이죠. 네. 그때는 이게 민정수석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때는 이게 그 뇌물이 안 되지만 네. 근데 문제는 6개 학기 3년간 연속으로 이게 2018년까지 돈을 줬죠.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2학기는 문재인 정부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 근데 조국 이분이 이게 2017년 7월 달에 네. 민정수석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민정수석 이후에
계속 준 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의심스럽죠. 의심스럽죠. 그때 다른 학생들은 전부 이게 한 번밖에 못 받았잖아요. 네. 근데 조국 딸만 6개, 3년 동안 6개 학기 연속으로 1,200만 원 받았죠.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 충분히 조국 의식에서 네. 조국 때문에 이 돈을 자금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교수가 부산 의료원장이 될 때 네. 근데 오거돈하고 조국은 이게 현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그렇죠.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네, 네. 만약에 그 조국 수석이 오거돈 시장한데 이분이 이게 부산 의료원장 되는데 좀 이게 관여했다든지 네. 또는 이게 검증에 일부 관여했다든지 네. 이런 게 발견된다면 네. 이건 이게 제3자 뇌물로 네. 왜냐하면 이게 직무 관련해서 딸한테 준 거는 한마디로 이게 경제 공동체죠. 네. 옛날에 정유라 할 때 경제 공동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네. 딸한테 준 거는 조국한테 준 거와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제가 그 교수가 부산 의료원장이 되는데 조국이 조국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네. 했다면 이게 그 제3자 뇌물이나 뇌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관여를 했다고 하려면은 가령 조국과 오거돈 사이에 통화 내용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뭐 통화 내역을 하든지 뭐 압수수색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 고발을 할 거예요. 한국당이 고발을 할 건데 그 고발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수사 착수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고발하게 되면 필요적으로 이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도 법무부 장관의 상담 법무부 장관에게 아무 특권이 없어요. 국회의원처럼 뭐 면책이나 불체포 특권도 없고 네. 법무부 장관에게 일반 사회하고 똑같은 대통령만 네.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안 당하는 네. 특권이 있고 네. 장관에게 아무 특권도 없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뇌물이 아니더라도 네. 옛날에 조국 후보자가 뭐랬어요? 항상 그 성적보다는 이게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자금 주된다. 근데 본인이 56억이 되면서 자금받은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만약에 그 지도 교수가 의료원장이 간 거 이거는 이게 당연히 고발하고 고발하면 이게 강제로 수사할 거고요. 수사하면 이게 통화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하다 보면 언제든지 이게 의혹이 밝혀질 수 있는 이런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한국당이 지금 여러 개 고발을 한 것도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을 한다고 그러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게 한 10가지 되는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 돼서 이거 다 고발 들어간 거 수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실적법 위반했다고 수사를 받으면 그거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게 문제가요. 저는 조국 후보자 보면요. 이제까지 이게 낙마자가 12명 낙마했죠. 16명 임명 강행했잖아. 근데 12명 낙마자보다 모든 비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12명 낙마자의 모든 결격서를 합친 것보다 조국 것만 크게 보면 10가지, 작게 보면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장관 후보자가 이게 꼭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병력을 멘탈하면 안 되죠. 또는 이게 국세청장이 세금을 안 냈다든지, 세금 탈려면 안 되죠. 또 이게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했다든지, 또는 이게 법무부 장관이 실정법을 어겼다든지, 바로 이게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도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이게 국민 여론 안 봅니까? 왜? 상당히 의혹이 있고 합리적 의심이 있고 증거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수사를 안 하고 계속 미룰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윤석열의 성격으로 보면 당연히 수사 바로 착수합니다. 윤석열도 이게 자기 정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심각한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만약 임명 강행하면 계속 이 수사 포트레인에 서게 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이것을 그 지명을 철회를 하면은 완전히 정권의 권위에 손상이 가는 거죠. 레임덕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그런데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을 하면은 내내 검찰에 불러다닐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러다니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리고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에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낙마 1호를 시킨 게 누군지 아세요? 낙마 1호가 지금 아까 12명 차관급이사 12명 그 낙마했죠. 1호가 안경환. 저 말씀 안경환. 그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죠. 맞습니다. 이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을 받다가 결정적으로 딱 걸린 게 뭐냐면 실정법 위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허위로 혼인 선고를 해서 그 사문서 위변조.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실정법 위반 하나 해서 1호 낙마시켰습니다. 근데 그 안경환보다 훨씬 나쁜 게요. 안경환에게 자기가 인정했고요. 근데 안경환은 오래전에 젊었을 때 여자인데 42년 전. 허위 신고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전히 끝난 거죠. 따라서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사안이에요. 물론 법을 어긴 건 맞지만. 근데 조국 후보자는 되면 바로 이게 수사받으러
포토랜이 계속 가야 되니까 안경보다 이게 훨씬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마 이게 문 대통령이 상당히 진퇴양난이죠. 밀어붙이자니까 또 이게 여론도 악화되고 아까처럼 이게 수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도중에 포기하려니까 완전히 정권의 네임드, 정권의 상징이니까 아주 이게 딜레마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게 자업자득을 생각하는 것이 그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금까지 2년 이상의 모든 인사 검증을 다 맡겼지 않습니까? 다 맡겨서 12명의 그 낙마자가 나오고 그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야당이 반대하는데 16명을 임명을 강행하고 했는데 그것을 다 검증을 했던 사람이 조국 본인입니다. 조국 본인이라면은 조국 수석이 본인이 이 9가지, 10가지 자기가 막 제의석을 안 느끼겠지만, 안 느끼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해왔던 게 있잖아요, 여태까지. 뭐 재테크나 이런 문제에서 세금 문제나 또 여러 가지 해온 게, 딸 문제나 자식 문제나 해온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검증을 하면서 본인 기준에다 딱 잣대를 맞추면 검증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뭐 결격자가 한 명도 없는 거죠. 자기가 결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2명, 16명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억울한 게요. 김의겸 있잖아요. 우리 김의겸 대변인이 아니 이게 부동산 건물 하나 샀다고 얼마나 이게 비난받다가 근데 이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 수석하고 비교해 보세요. 좀 이따가 사모펀드부터 뭐 이게 운동 소송하겠지만 얼마나 이게 그에 비하면 김의겸은요. 법어긴 게 뭐 있어요? 조국도 이게 법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김의겸이야말로 이게 투기는 했지만 법을 어긴 건 없잖아. 근데 그에 비하면 조국은 10배 이상 나쁜 거죠. 그렇죠. 김의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김의겸과 조국의 공통점은 뭐냐면 권력청에 들어가서 그 권력을 내 어떤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김의겸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그 집에 뭐 전세금 이런 거 다 빼가지고 20몇 억인가요? 부동산 투자하고 자기는 간사로 들어갔죠. 청와대 간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청와대 오래 치료했지만은 대변인 간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경호원들에서는 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과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되고 2개월 만에 그 사모펀드 가입한 거. 그것도 지금 분명히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좀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 뉘앙스가 그런 그 의혹이 있는데 만약에 그거 같으면은 어떻게 제목은 뭐가 되죠? 그 사모펀드는요 상당히 법적으로 이게 또 심각한 게요. 가장 최근에 논 의혹은 이 사모펀드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 그거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펀드 같으면은 그게 상속세를 명탈하는 뭐 수단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자기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이게 이제 조카 조모씨 뭐 이게 소개받아서 블라인드 뛰기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번에 논 자료를 보면 조카 조모 지금까지 이게 이름을 안 밝혀 인터넷 이름 다 떠요. 워낙 유명 책이니까. 따라서 주식 투자 책 두 개나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펀드가 회사가 설립되고요. 보름 만에 2016년도에 설립됐죠. 코링크. 근데 보름 만에 중국의 강소성의 이제 유한공사로부터 6천억의 자금 유치 MOU를 체결했죠. 그 사람이 근데 그 행사에 조모라는 사람이 계속 이 명함을 돌리면서 명함의 이 펀드 총괄 대표다. 총괄 대표라고 돼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총괄 대표가 아니다, 실소유주가 아니면 명함을 못 쓰게 막아야죠. 근데 이제까지 묵인 방치해왔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이 만약에 총괄 대표 조카가 맞다면 이게 심각한 게 일단 이게 펀드 투자가요. 투자가 이제 실정법 어기는 게 본인이 약정은 74억 5천 했죠. 그렇죠. 근데 실제 10억 5천이었죠. 10억 5천 냈죠. 근데 우리 법에는 자본시장법에는 무조건 이게 현금 1억 이상만 됩니다. 현금은 1억 이상, 약정은 3억 이상. 그럼 이게 1억을 못 냈을 때는 약정 3억을 진실되게 하면 허용돼요. 자, 그러면 이게 조국 아들하고 딸을 생각해보죠. 5천만 원씩 냈죠. 5천만 내면 이게 불법이죠. 근데 본인이 합법으로 인가를 받을 때 금감원에 심사하죠. 하려고 3억을. 그럼 이게 약정을 3억 5천씩 했죠. 3억 5천씩 했죠. 그럼 이게 3억 5천이 맞잖아요. 따라서 이게 본인은 74억 5천이 맞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은 어디 났느냐? 이거는 이게 뭐 가족들 숨겨놓은 돈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10억 5천 처음부터 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게 그렇다면 1억 부분이 거짓말이 이 부분이 거짓말, 허위 보고죠. 금감원의 허위 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자본시장법에 처벌이 되고요. 처벌되고. 그다음에 사기죄도 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사기는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는 이게 그 10억 5천만 내기로 하는데 74억을 약정해줬다. 그럼 이게 사기의 공범이 돼요. 그렇겠죠. 실제 이 펀드의 이상훈 대표이사가 바지 사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게 그 이후에 2011년도 11월 달에 한경닷컴에 인터뷰를 여러 번 하는데 뭐냐면 이게 그 조국이 투자한 펀드는 100억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조국이가 74억 5천 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이후에 140억을 더 모은 거예요. 이 말은 그거 사기네. 우리 그 본부장도 조국이가 74억 5천 내면 야 나라도 이게 몇천 내 가지고 조국이 민정수위 내는데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국 이름을 팔아서 140억을 더 모으고 그 중에 80억과 코스닥 기업까지 인수를 한 거예요. 그 사기 맞네. 예. 그럼 이게 조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터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100억으로 계속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데 왜 묵인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사기의 범행을 묵인한 바로 이게 방조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조국 후보자 쪽이 인정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정한 거. 그거죠. 뭐죠? 정여세. 정여세 포탈이죠. 그러니까는 조국 후보자의 전 처형인가요? 전 재수 씨. 전 재수 씨가 호소문을 냈는데 호소문을 하면서 감성적인 거 쭉 내다가 하나 딱 부인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해운대에 있는 그 빌라를 살 때 그 옛 동서, 윗동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돈을 2억 7천만 원을 줘서 그걸로 샀다. 이거를 왜 부인 못했냐면은 2억 7천만 원이 조국 그 후보자의 부인이 전세를 주면서 2억 7천만 원을 받은 돈을 그 옛 동서에게 준 그 날이 똑같아요. 그 날짜가 똑같고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을 못한 거예요. 부인을 못해서 저기 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어머니가 애들 하고 나중에 가지라고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 그대로 하면은 이것은 정여세 포탈이죠. 5억 몇천만 원, 5천 몇백만 원의 정여세가 나오는데 정여세 포탈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여가 아니라면은 차명보여죠. 그러니까 둘 다 이거 위법인 거를 실토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여도요 잘못 알고 이게 한 번 정여세가 아니고 그 글을 보면 조국의 부인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죠. 어머니한테 2억 7천 주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동생 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머니한테 준 게 정여세가 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동생 쳐주면 이중으로 두 번에게 정여세를 내야 되고요. 정여세 이 포탈 금액이 최고세로 50이지만 이제 1억까지는 10%고 그 위에 20% 해도 대략 계산해도 한 번에 한 3, 4천만 원 돼요. 포탈이. 근데 그거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본인이 정여세만 지금 내겠다. 이게 아니고 그게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이 돼야 돼요. 이런 사안이고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저는 이게 정여가 아니라 보는 게 이번에 그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쓴 게 그 임대차 계약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제 임대인과 입차인이 바뀐 거. 그러니까 임대인을 자기 조국 부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을 동생 처로 해가지고 월 40만 원, 보증금 1,600만 원. 1,640만 원. 근데 이 계약서를 왜 썼을까요? 이걸 안 쓰면 이미 이혼한 며느리, 두채 며느리 집에 시부모가 공짜로 억지 산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부랴부랴 뭐 40만 원씩 주는 걸로 쓰다 보니까 임대인 임차인이 바뀌었다 하지만 제가 보기 바뀐 게 아니고 원래대로 쓴 거예요. 원래 집이 조국 부인 거니까. 근데 이 쓴 게요. 이것도 이게 또 허위 문서 작성입니다. 왜 그러냐? 사문서죠, 사문서. 그렇죠, 허위 사문서. 위변전에 위조. 왜 그러냐면요. 이제까지 이게 5년 동안 월세 40 냈냐면.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조사해봐야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안 줬으면 뭐 저게 통장으로 입금된 게 있어야죠. 월세 40을 안 주고 공짜로 살면 거기 시세가 최하 120~30만 하는 거예요. 40만도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짜로 사는 게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혜택이 남의 집에 공짜로 사는 게 또 문제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여러모로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이게 부랴부랴 40만 원으로 공짜로 살면 안 되니까 꾸몄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고 주변 시세하고도 안 맞고 정말 이게 그 억투성인 거예요. 동서끼리의 거래가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2017년에 민정수석 되고 나서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다가구 다주택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빌라
그러니까 저기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빌라, 아니죠, 뭐죠? 빌라 옆에 경남 성경 아파트를 또 그 옛동서한테 팔았어요. 팔았다고 하는데 옛동서가 그것을 살 여력이 있었는지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딴 데 그러니까는 다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팔았는데 하필은 왜 옛동서한테 팔았나? 그러면 이것도 또 차명 의혹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그때가 아마 2017년 11월 달에 다주택 규제할 때 네. 그때인데요. 그때 아마 기존의 그 전세로 외관상하게 3억 5천만 원 전세로 동생 집안이 다 살고 있었어요. 네. 자기 그 실제 같이 살았거든요. 여행도 같이 다니고. 네. 왜 위장 이혼이기 때문에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전세 3억 5천으로 꾸미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3억 5천이 있으니 3억 9천에 파니까 4천만 원만 더 보내가지고 집을 산 걸로 꾸몄잖아요. 그렇게 꾸몄죠. 자, 그렇다면 제가 보기 4천만 원은 어디서 났으며 그 다음에 전세 3억 5천은 원래부터 이게 실제 지급됐는가? 실제 어디서 났으며 왜 그러냐면 이게 동생은 본인 돈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글 썼잖아요. 정말 이게 빚밖에 없고 사업마다 실패하고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돈 없다고 실제 현금으로 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3억 9천이잖아. 전세 3억 5천은 어디서 났고 또 이게 추가로 4천 보낸 거 있잖아. 이거는 또 누가 주스며 자금 출처를 밝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부인이, 즉 동생의 부인이 어디서 돈을 벌은 본인 직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위장 매매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고 짜증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아직은 의혹입니다. 의혹인데 몇 가지는 뭐 드러난 것도 있지만은 이 의혹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국 후보자가 참 어떻게 세상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서 산 거 아닌가. 내 마음대로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내가 심지어 인사청문회 가도 이거는 사람들이 밝혀내지도 못할 거야. 내가 다 위장을 해놨어.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는 민정수석을 할 때 여당 법사위원들한테 해명서를 보내가지고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도 웅동학원 이거는 지금 정말 적자투성이라서 이사장인 우리 엄마도 그렇고 이사인 내 와이프도 그렇고 월급도 안 받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웅동학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 공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유령소속, 기획소속, 위장소속을 했죠. 그래서 파산하고 청산된 건설사에서 채권을 인수를 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거기서 뭐 100억 두 번의 그 소송 끝에 100억 가치를 이혼한 옛 부인에게 넘겨놨습니다. 넘겨놔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그 학원재단이 나중에 폐쇄가 되더라도 128억의 재산 중에서 원래는 그 사립학원이 폐쇄를 하면은 국가로 기속이 되는데 그 전에 100억 원을 우리가 빼오자는 거였죠. 그렇죠. 빼오자는 거였는데 뭐냐면은 그 100억 원이 본인들 돈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죠?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기부해서 처음에는 9억짜리 이렇게 보증을 썼다가 이것을 또 계속 이자가 붙고 해가지고 지금 40몇 억인가요? 기부가 40몇. 또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혼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국 후보자 동생과 조국 후보자 어머니는 연대 보증을 그때 했기 때문에 멘탈을 못하지만은 그 동생 부인은 이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100억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기부 가져가기 전에. 이건 무슨 죄입니까? 이건 무슨 죄죠? 이거는 제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국 이사가 그 재단에 그 학원 재단에 이사로 있던 조국 이사나 두 번째 소송했을 때 이사로 있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나 아무 대응을 안 했어요. 법적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가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죄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자, 첫째는 이제 그 웅동학원 있죠. 이 공사를 웅동학원이 이제 그 기존의 땅을 팔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리고 이제 좀 산 높은 데로 올옮겨 갔잖아요. 학생들이 뭐 셔틀버스도 안 만들어줘가지고 학생들이 3번씩 버스 갈아타고 올라가고 그랬다고 그러죠. 자, 그럼 이게 옮겨갈 때 공사를 누가 했어요? 조국 아버지가 고려 개발기 조국 아버지 건설회사가 맡았죠. 그럼 이게 학원 이사장이 자기 건설회사인데 공사를 준다? 이게 그토록 말하는 일감 몰아주는 대기업 자기 거래 금지라고 해요. 상법상 항상 그쪽에서 진보 좌파에서 비난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는 이거는 이게 상법이에요. 어떤 이게 그 법인의 이사들은요 법인하고 이 거래가 원칙이 금지되는 거예요. 이건 오래 전부터 있던 법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상법이나 일감 몰아주기
공사를 갖다가 네. 조국 아버지가 수주하고 네. 그다음에 동생한테 하도급 줬죠. 예, 예. 그게 첫째 잘못된 거고요. 네. 그렇게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반한다 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공사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사하면서 이제 파산해버리가 기부가 대신해서 기부한데 이제 그 40억 채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조국 동생은요, 이 공사비를 운동원에 받아가지고 기부돈을 갚아줘야죠. 갚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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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연대보증 썼으니. 근데 그 돈을 안 갚으려고 자기가 조국 동생이 가진 유일한 재산은 운동학원의 채권이죠. 예. 공사비 50억. 예, 부인한테 줘버렸죠. 근데 이 채권을 빼돌렸잖아요. 예, 빼돌렸죠. 부인한테 10억. 예. 그다음에 코바 하나 회사 만들어서 예. 42억. 예. 그럼 이게 뭡니까? 자기 유일한 재산을 기부하는데 돈 안 갚으려고 재산을 이렇게 빼돌리는 예. 이게 바로 강제집행 멘탈이에요. 두 번째. 자, 그다음에 빼돌린 채권 가지고 운동화 상대로 이제 그 소송하잖아요. 예. 이게 소송 사기예요. 예, 왜 소송 그러냐? 사기. 이미 조국 동생 법인은 파산되고 법인이 없죠. 네. 죽은 사람이잖아. 네. 죽은 사람이 채권을 양도한다?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 그 허위로 채권 양도하는 네. 이런 게 서류를 꾸미 가지고 재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손사기 아니냐? 사기죠. 이게 세 번째 문제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조국 책임 나와요. 자, 이런 게 소송이 들어오면요. 조국이 그때 이사죠. 서로 관계가 없으면 방어해야죠. 서로. 아무 당연히 관계가 이게 방어하면요. 네. 이 공사비가 실제 16억밖에 안 돼요. 예, 예, 그 24% 세금 그렇습니다.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단 이게 응수하면요. 제가 이게 운동하고 변호사라면 이길 수도 있어요. 왜? 야, 허위로 채권 양도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미 소멸되고 없는 법이 죽은 법인이 어떻게 채권을 양도하느냐? 죽은 사람이 1년 있다가 그 살아나가지고 예. 아, 내 요만큼 저 채권이 있으니까 너가 저거 가져.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뭐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법리적으로 법인은 없어져도 채권이 있다 없다 뭐 그렇게 논란은 있지만 그렇게 여러 증거상 학설 대립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운이 좋으면 완전히 이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게 그래 뭐 청문회 준비단처럼 조국처럼 자 유효하다 칩시다. 네. 만약에 유효하 치더라도 재판 가면요 이자는 대부분 삭감돼요. 그럼 원금 이렇게 법인이 어렵고 학교 법인이잖아. 근데 이자 24%를 다 받으라고 이게 판결 나겠어요? 최소한 이게 제 경험 측에 하면요. 이자는 대부분 탕감돼요. 원금 9억. 원금 16억. 아, 원금 16억. 갚든지. 아, 기부가 9억 있고 그 공사비는 16억이었죠. 예. 아니면 이게 이자 중에서 극히 뭐 일부 상사이자는 6%밖에 안 돼요. 일부는 받고 24% 너무 과한이자 아니냐. 실제 지금은 소송촉진법에도 12%밖에 안 줘요. 말 이사가 안 되잖아. 따라서 이게 응수했으면 상당 부분을 깎았는데 전혀 응수 안 했잖아. 그렇게 넣을까 이거는 이게 학원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 배임이죠. 그렇게 넣을까? 그렇죠. 업무상 배임이고 그렇게 넣을까봐 그런 재판부가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할까봐 변호사 선임을 안 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도 변호사 자격증 없나요? 없죠. 고시에 안 받나요? 떨어져. 고시 안 받아요. 윤석열에게 9번 말되고 조국은 안 받어요. 안 본 거 맞습니까? 안 본 건지 떨어진 건지는 학설이 지금 반반 대립하고 있는데 그건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뭐 고시 붙고 안 붙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평생 법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평생 공부한 법을 본인은 나름대로 이렇게 살살 피해간다고 법꾸라지 이야기 또 나옵니다. 우병우에 의해서. 본인은 막 이게 자기가 법을 잘 알고 막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하니까는 막 자기는 야 이렇게 하면은 뭐 법망에는 안 걸릴 거야 하고 살살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게 계속 제가 법을 전공 전혀 안 한 제가 아까 이렇게 쭉 따져봐도 9가지 10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요. 그럼 이게 판결을 받았잖아요. 또 이게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다 10년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10년이 지나면 50억이 없어져요. 근데 또 10년이 지나니까 네. 또 이자 24%를 쫙 붙여가지고 붙였죠, 100억. 100억이 되도록 네. 재판하는데 또 응수를 안 해. 또 안 했죠. 그때 이사장이 모친이고 이사가 조국 후보자의 부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국은 뭐라 하냐면 또 하나. 그리고 그 행정실장이라고 예, 행정실장이 그 재단에 그냥 그 돈 문제 관리하잖아요. 예. 행정실장이 10몇 년 동안 처남이 해오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요 한마디로 이게 그 조국 측에서는 야 100억을 이게 그 실제 갚아준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명하는데요. 학교 법인도 판결이 나면요 돈은 이게 갚아야 돼요. 돈이 있으면 안 갚으면 이게 다만 그 교육용 기본 재산 있잖아. 이걸 강제 집행을 당장 못한다 뿐이지 채무가 갚아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게 배임이라는 거는 판결 받는 순간에 배임은 이미 기수가 된 거예요. 실제 돈을 갖고 안 갖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판결이 아무 의미 없다면 100억짜리 재판하는데요.
인지값만 한 4, 5천만 듭니다. 인지값만. 그러니까 그다음에 변호사비하고 이미 없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거액을 들여가지고 그 채권을 확보해놓고 1억에 인지가 50몇만 원 들어요. 그럼 이게 인지값 수천만 원하고 변호사비 들어가 100억짜리 재판 왜 합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동생이 바로 이게 얼마 전에 이 100억 판결 이긴 거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래 했지만 그러나 이미 이거는 지나간 거예요. 이미 배임은 판결 나는 순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지금 포기해도 의미가 없고요. 이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요. 직접 이게 조사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당시 본인이 이사고 학원에 100억 원의 배임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를 안 받을 수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되면은 법무부 장관 되면은 이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포트라인에 서고 이래야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100억을 갖다가 학교법인은 공익재단이에요. 근데 100억의 피해를 입힌 건 맞잖아요. 응수 안 해가지고. 따라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어차피 수사는 불가피하다. 왜? 집안 전체 일이기 때문에 나 소송 들어온 건 몰랐다. 아마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석이 벚꾸라지처럼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천하면 실장이면 모든 소장이 다 날라오고 또 이게 이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오늘 또 나온 거는 이 100억 채무요. 이거 이게 다 또 교육청에 보고 의무가 있는데 또 이게 보고도 전혀 안 하고 자산에 왜 채무가 큰 변동이 있으면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익재단은. 이때 그것도 이게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너무 세상을 우습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실정법 한이 없고 또 제가 모르는 것도 좀 아까 뭐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한 4가지 그 실정법 위반한 거잖아요. 그 공사비 그 부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고 또 결과적으로 본인이 재산도 다 후유 신고한 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명 부동산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었으니까는 한 가지 딱 여쭤볼게요. 그 우리 서종문 변호사님은 또 정치 시사에도 많이 관심이 있었고 나중에 정치하실 것 같은데 정치하실 정치는. 그럼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까 아니면은 철회할까 그리고 그 변호사님 판단을 생각에 임명을 해야 되느냐 철회해야 되느냐 물론 뭐 철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당일로는 당연한 거고요. 당일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근데 객관적 예측을 보면요. 이제까지 이제 그 12명이 낙마가 됐고 16명은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17번째 임명 강행하기보다는 13번째 낙마자가 될 가능성이 50%는 넘어 보인다. 야, 그러면 레임덕이까지 막 가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조국에 유일하게 옹호해주는 20, 30대 젊은 층 있잖아. 이 사람들 여론이 야 이게 내가 알던 그 조국이가 아니네. 이런 이게 여론이 젊은 층에서부터 돌아서는데 조국에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자신의 말하고 행동이 불일체형. 대표적인 게 자기는 사회주의 운동, 자본주의 말살한다 해놓고 경매로 송파 IMF 때 경매로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까지 철저하게 자본주의로 왔죠. 그 뼈아프게 내놓은 그 경매 물건을 자기가 현금이 있다고. 그 다음에 자사고 뭐 어쩌고 폐지를 하면서 두 아들 딸이 천백에 외고 나왔죠. 그 다음에 자금 아까 말했고 연구업자가 이야기했고요. 또 이게 위장전입이에요. 위장전입. 본인에게 맹모 삼천제교 이야기하면서 야 맹자어머니는 실제 이사했으니까 죄가 없지만 서민들이 가슴 후벼 판다 백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본인이 위장전입 했잖아요. 제 같으면 이게 부끄러워서 따라서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돌아서고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 강행해주면요 저는 야당에는 호재를 봐요. 야당에는 끝까지 수사 입하고 막 검찰에 불려가고 윤석열하고 싸우면 야당에는 이게 호재지만 그러나 이게 그 문 대통령도 지금쯤은 명예로운 탈출구를 한번 고민해보는 물론 이게 명예롭게 탈출구를 이미 명예는 떠났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출구 전략을 짜지 않을까 이게 제 예측이에요. 저는 임명 강행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번 술 얘기해도 돼. 좋습니다. 저는 혼술만고 같이 하는 진짜 술로. 왜 그러냐면 16번의 그 부적격으로 국회에서 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한 사람들을 임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일은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논란이 있어서 임명이 됐지만은 임명이 되면서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 같은 데 할 때 한두 번 그 문제가 거론됐지만은 다 흐지부지 다 됐어요. 박영선 후보자도 그렇고 그렇게
그 논란이 많았던 다 허부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허주부지 결국 임명시키면 허주부지 될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임명 강행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오판이라고 보는 게 조국에 대해서는 끝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돼도 고소 고발이 막 들어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되니까 끝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뭐 제가 이게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네. 임명을 강행한다 하지만 근데 저는 낭만 이제 내기를 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 낭만 12명, 임명 강행한 16명 네. 이 비리를 다 합친 것보다 조국 한 명이 더 많다니까요. 따라서 이게 임명 강행이 저는 어렵고요. 네. 제가 이게 다른 건 어떻게든 뭐 산업에 이런 다른 건 밀고 나가요. 네.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아. 저렇게 딸 있죠. 이번에 당국대가 발표했잖아요. 네. 당국대가 이게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해서 이번 주 내에 논문을 재심사하면 그럼 이게 1저자는 취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사과까지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팩트 아닙니까? 자, 그러면 1저자가 취소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이게 수시 입학인 건 맞잖아요. 자, 대학 입학이 취소라면 딸의 인생은 치명타고 이게 엄청나게 그럼 이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다른 거는 조국이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이게 눈을 맞고 간다 하지만 지금 조국의 앞길에는 폭우, 폭설이 거기다 이게 천둥번개 강풍이 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이게 퍼펙트 스톰이고 네. 따라서 시계제로 상태인데 네. 결국에 딸한데 저렇게 딸한데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임명을 강행을 할지 철회를 네. 할지 그 결정 나고 나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사 정치 이야기 혼란한 시사 정치 이야기 술술 풀어보는 주시는 서종옥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